안녕하세요. 맨디의 키노트 맨디입니다. 오늘 저는 아메이를 할 때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리더님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를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최면을 걸고 평소에 잘 듣지 않았던 그런 호칭으로 불림을 받으니까 난 리더구나. 리더답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아메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리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정작 나는 과연 리더다운가? 자문을 해보면 저도 좀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메이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저는 늘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짧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장이 빠른 사람, 성공을 빨리 하는 사람, 핀업이 빠른 리더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걸 제가 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성장이 되게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변화와 성장이 굉장히 느린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더니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시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메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와 보상은 모두에게 공정한 건 맞아요. 다 3%부터 시작하고 낙하산 그런 거 없고 누군가의 덕을 봐서 운 좋게 잘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2세 사업자라 할지라도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전까지 살아온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그동안 쌓아온 나의 여러 가지 경험과 내공,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사업의 스타트 라인을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스타트 라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전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실함이고 두 번째는 기초 체력이더라고요. 내 내면에 내 몸 자체에 성실함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실은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격증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사실 학벌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서 공부를 해서 결과를 냈는지, 물론 운도 따르고 복불복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성을 저는 입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그 전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다던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던가 자영업 생활을 오래 했다던가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의 성실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고 내가 성실하게 한 가지를 꾸준히 했던 하다못해 취미생활이라도 꾸준히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도 기본적인 성실함이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전을 할 때 CCHH를 잘하고 무언가를 들었을 때 적용해봐야겠다, 따라해봐야겠다, 스폰서님이 저렇게 했다면 나도 똑같이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성실함 위에서 저는 발현이 되고 그게 또 적용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기초 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 체력은 내가 가진 모든 잠재력을 활성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고 의도가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내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저는 내가 가진 잠재력을 절대로 활성화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은 나의 꿈을, 비활성화되어 있던 꿈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실함과 체력, 이 2가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도전자의 그 리더의 스타트 라인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다 3%부터 시작하는 건 맞지만 누가 더 빨리 3%를 하느냐, 누가 더 빨리 SP를 하느냐, 누가 더 빨리 다이아몬드를 가느냐는 성실함과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덧붙여져서 성장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진짜 리더십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는 리더십을 강의로 많이 듣죠. 글로 많이 읽었죠. 그리고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리더답다 이렇게 경험으로 느끼고 배우셨을 텐데 진짜 아메이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의 정의는 전 첫 번째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핀업이나 나의 성장이나 이런 모든 공로를 팀에게 돌리고 나는 잘못한 부분만 나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인보다 더 낮은 자세에서 솔선수범하는 사람, 먼저 행동하는 사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리더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보다 우리 팀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저는 아메이에서 요구하는 리더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영향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향력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받는 영향, 상대방이 내 마음을 움직이거나 내가 행동하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마음이 요동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향력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뭐 누가 엄청 욕을 잘해, 기분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분위기를 흐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나쁘게 만들고,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보고 누군가가 마음이 감동하든지 배움이 있던지 따라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생기든지 아메이를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던지 죽어있던 열정이 깨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늘 자책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 자신감이 생겼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기던지, 종합하자면 나도 아메이를 하고 싶다, 아메이를 더 잘하고 싶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라는 거죠. 저는 진짜 스폰서라면 이런 영향력을 주는 리더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겸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무조건 납죽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나보다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거, 상대방을 인정해드리는 거, 상대방의 장점을 내가 캐치하고 매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언어로 칭찬해드리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는 챙김의 비즈니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챙겨드리려면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의 결핍이 무엇인지, 니즈가 무엇인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잘 관찰하고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위하는 마음, 상대방을 더 케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챙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챙기는 마음. 겸손함이 없이는 상대방을 꿰뚫어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을 얻기가 어렵죠.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상대방의 마음, 스케줄, 그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고 따뜻한 허그를 챙겨드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돈 들지 않는 수많은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소소하게 마음을 주고받고 또 마음을 내 편으로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큼 훌륭한 겸손한 리더십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세 번째는 바로 솔선수범인데요. 이 솔선수범의 맥락이 약간 겸손과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겸손은 내면적인 거고 솔선수범은 외적으로 티가 나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이 되어지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쓰고 몸을 쓰고 손을 써서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액션을 하는 거, 누군가가 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팀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이 필요한 곳은 보통은 다들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일, 그런 일을 앞두고 솔선수범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죠. 저는 근데 그런 결정과 선택은 리더일수록 먼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선수범을 하려면 우선 부지런하고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이 팀에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팀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찰을 했다면 그것을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테토녀, 애견녀 이런 표현이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저희 딸이 저한테 엄마 두 번째 손가락이랑 네 번째 손가락 중에 뭐가 더 길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딱 손을 봤는데 진짜 아무리 딱 봐도 저는 네 번째 손가락이 더 길어요. 손이 뭐 예쁜 편은 아니지만 네 번째 손가락이 완전 길어요. 그게 바로 테토녀라고 하더라고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약자라는 거죠. 테토와 에겐은. 그러다 보니까 테토녀인 저 같은 경우는 약간 T 성향이 많기 때문에 공감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솔루션을 빨리 내서 어떻게든 일이 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감정을 충분히 표출을 하고 표현을 하고 그 감정을 위로받으면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해결책이 있을 때 더 추진력이 생기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솔선수범에 있어서도 감정을 조금 배제하고 약간 티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어, 귀찮아, 이런 감정이 먼저 올라오면 솔선수범을 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팀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팀이 다 같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까짓 거 내 한 몸 바쳐서 내가 먼저 희생하자, 내가 먼저 팀을 위해 나서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솔선수범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누군가는 다 따라 한다는 거죠. 나 같은 리더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니까 누군가 사람에게 인정받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리더로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난 내 할 일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솔선수범을 발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보다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좀 부족했던 팀워크에 관한 부분인데 리더는 팀워크를 챙기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을 챙기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 팀이 없다면 팀원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엄청 성장시킬 거예요. 저희 홈미팅에서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사실 단체보다는 개인 위주고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많고 팀보다는 나를 먼저 챙기는 성향이 대부분 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워낙에 깔려있고 그렇게 성장했고 경쟁하며 컸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모드를 전환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사람 친화적이고 늘 반장했던 회장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팀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에 조금 미숙하지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컴패셔니 캐피탈리즘 그 책에 보면 늘 이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낮추고 나는 없고 나는 죽고 팀을 살리는 그런 리더로 살아가는 게 진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만드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왠지 나를 죽이면 내가 진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방법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팀을 챙기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더 큰 파워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가는 것보다 팀이 다 같이 가는 게 멀리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아메 비즈니스는 보석핀을 만들어야 진짜 지속적인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보석핀에 가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반드시 필요하고 파트너와 내가 한 마음으로 마음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전이, 성장이, 성공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작은 말을 할 때에도 팀 전체에 덕을 끼치고 은혜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 어떤 행동이 무엇일까?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나보다 우리를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누군가 섭섭하거나 아쉬움이 들거나 그러면 팀이 또 불안정해지고 와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를 죽이더라도 팀을 우선시하자.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팀을 우선시할 때 내 이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스폰서님의 팀도 같이 생각해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스폰서님을 배제시키고 나는 내 이하로만 우산을 치듯이 챙기는 거는 그것 또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폰서님의 다른 형제 리더님들까지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린 다 같이 한 배를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모두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이나 정보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전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꾸준히 이제 개발하고 성장을 시켜야 하시는 부분이고 진짜 중요한 리더십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메에서 요구하는 것은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팀을 요구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멋진 리더, 좀 더 닮고 싶은 스폰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좀 충만한 그런 스폰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 속에 꾸준히 있으면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 하지만 리더십을 키우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낮아진 마음으로 좀 더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팀을 챙기고 관찰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시스템에서 아무리 들어도 내가 행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을 과연 나는 리더답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모두 큰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